3년 전 온 국민이 듣기 평가를 해야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기억하실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속어에 대한 사과는 없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주장했었는데요. 당시 대통령실 참모진은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며 사과문까지 작성했던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보고를 마치고 나온 당시 홍보수석은 사과가 아닌 반박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신수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미국 방문 중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 대화한 뒤 포착된 비속어 발언.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대통령실은 발언 16시간이 지난 뒤에야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김은혜 당시 홍보수석이 반박 브리핑을 하기 전 대통령실 참모진은 비속어 발언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짤막한 사과문까지 미리 작성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이 노출된 것에 대해 빨리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 사과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발언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것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문 작성 뒤 김은혜 홍보수석이 대통령 대면 보고까지 들어갔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보고를 마치고 나온 김 수석의 회견 내용은 사과가 아닌 반박이었습니다. 수석을 보니까 결국은 엄청 혼나고 말도 못 꺼내고 왔던 것 같더라고요. 워낙 대통령이 격정적인 분이라 갑자기 화내고 그러니까 평소에도 대통령을 많이 무서워했어요. 당시 대국민 사과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대통령이 경로하며 거부했던 것인지 김은혜 전 수석을 찾아가 물었지만 즉답을 피했습니다. 사과하자는 의견이 왜 그 당시에 묵살된 거예요? 일단 그 당시에 네. 있었던 일은 제가 재판부에 제대로 사실대로 제출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란 반박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또 발언 당사자도 아닌 외교부가 MBC에 소송을 건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자세한 내막을 잠시 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합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법정에 거짓을 고발하는 정치공장, 공장장입니다.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우리는 오늘 이 한마디의 천박한 막말이 어떻게 한 나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정권을 파멸로 이끌었는지 그 장대하고 추악한 대서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었습니다. VIP의 경로 한마디에 국가가 총동원된 희대의 국민 기만 공작이자 민주주의의 심장에 칼을 꽂은 언론 탄압 대전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직후 대통령실의 상식적인 참모들은 빨리 사과하자며 사과문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들도 알았던 겁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할 대형 사고라는 것을. 하지만 그 모든 상식은 단 한 사람의 분노 앞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바로 VIP의 경로입니다. MBC의 보도에 따르면 김은혜 당시 홍보수석은 윤석열에게 사과를 건의하러 들어갔다가 상상을 초월하는 격정적인 반응에 부딪혔습니다. 감히 자신의 과오를 지적한 것에 대한 분노. 결국 사과문은 그 자리에서 파기됐고 대통령실은 16시간의 침묵 끝에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모욕적이고 유치한 거짓말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5천만 국민을 집단 청각장애인으로 취급한 오만함의 극치. 이 정권의 모든 비극은 바로 이 경로의 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VIP의 경로는 복수의 명령이었습니다. 진실을 보도한 148개 언론사 중 오직 MBC만이 본보기로 선택되어 무자비한 사냥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냥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기관을 총동원하는 조직적인 파괴 공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행동대원은 외교부였습니다. 김건희 라인의 실세로 불렸던 강훈 국정홍보비서관은 외교부를 압박해 MBC를 응징해야 한다며 정보보도 소송을 강요했습니다. 국가의 외교를 책임지는 조직이 대통령의 심기를 경호하는 법률 깡패로 전락한 순간입니다. 변호사 선임 과정은 더 가관입니다. 내부 규정상 정부법무공단을 써야 하는데도
대통령실은 콕 집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했던 최태영 변호사를 낙점했습니다. 지급된 비용은 역대 최고 금액. 국민의 혈세로 자신의 거짓말을 변호하고 그 과정에서 내 편에게 특혜까지 안겨준 파렴치한 국고농단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과 극우단체들의 형사고발까지 그야말로 국가가 한 언론사를 죽이기 위해 벌인 치졸하고 야만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이 사개극의 클라이막스는 단연 1심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전문 감정기관조차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판독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서울 서부집합재판부는 마법 같은 논리를 펼칩니다. 판독은 불가하지만 전우망락상 바이든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니 MBC는 정보 보도하라. 이게 판결입니까? 궁예 관심법입니까? 과학적 증거를 무시하고 국민의 59%가 듣고 이해한 상식은 내팽개치고 오직 대통령실의 주장과 박진 전 장관의 증언만으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심지어 새끼라는 욕설은 감정 결과 확인됐음에도 이는 판결에서 쏙 빼놓는 치밀함까지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판결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굴종을 만천하에 고백한 사법 코미디였습니다. 하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군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새 외교부 장관은 분명히 잘못된 소송이었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것입니다. 날리면 사기극은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을 영원히 날려버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소통 불능과 오만함의 상징으로 남아 정권 내내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언론이 확인 안 된 사실을 보도한 탓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대통령의 욕설을 듣고 그것을 날리면이라는 신조어로 자체 순화해서 보도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책임입니까?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언론의 원칙입니까? 그런 언론은 언론이 아니라 독재 나팔수일 뿐입니다. VIP 경로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사기극은 결국 거짓말장이들의 비참한 패배로 끝났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진실은 영원히 덮을 수 없고 국민을 기만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날리면 사기극의 전말을 지켜본 여러분들의 소회는 어떠십니까?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깊은 있는 성찰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희 정치공장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매일 아침 공개되는 뉴스의 이면을 파헤쳐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BC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어제 이제 보도를 보니까 바이든 날리면 사태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태 때 참모진들은 대부분 다 사과하고 이거 인정하고 사과하고 넘어가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어떤 사과문까지 짧은 사과문까지 만들어가지고 어제 보도 내용입니다. 그걸 보고하러 윤석열한테 들어갔더니 윤석열이 경로를 했다. 그래서 결국 사과를 안 하고 바이든이 날리면 이랬다. 이건 무슨 아니 윤석열은 그냥 막 화만 내면 되는 건가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네, 이게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저때 당시에 윤석열의 그 바이든이 의회, 국회, 미국 국회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미국 국회는 한국 국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국회의원들한테 요구를 했다는 게 EXX. 그렇게 얘기했죠. 저기는 의회라고 안 썼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한 걸 우리는 승인을 안 해주면 생생히 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들어서 그때 이제 온 국민들이 아니 미국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렇게 대놓고 모욕해서 어떡하냐. 저게 이제 미국에 알려지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뭔가 좀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심각한 결례를 했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참모진이 그때 당시에는 좀 제정신이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즉각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이렇게 거잖아요.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고 건의를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 홍보수석인 김은혜 수석이 그걸 이제 들고 들어가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윤석열이 그냥 경로하고 화를 내서 그냥 뭐 그대로 나왔다. 그래서 그리고 나와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제 대국민 변명을 한 게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라는 우픈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실상이 이제 그때 당시에 참모들은 사과를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이제 거죠.
했는데 네. 윤석열이 경로에서 그게 무산되고 무산됐다. 이제 엉뚱하게 네. 그 거짓 해명을 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그런 거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은 그냥 틈만 나면 경로하는 거야. 최상병 그 순직 사망 사건 때도 경로해가지고 이렇게 됐죠. 네. MBC 건도 자기한테 불리하면 무조건 화를 내가지고 덮어 무조건 네. 시키는 대로 해 이런 거고. 더 황당한 건 외교부가 이걸 소송을 했어요. 외교부는 소송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명예훼손이면 아니 이제 변호사 자격도 갖고 계시니까. 본인이나 본인의 대리인이 해야 되잖아요. 명예훼손은. 근데 어떻게 외교부가 이걸 명예훼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가능한가요, 이게? 외교부도 사실은 네, 네. 일종의 직권남용을 한 거죠. 네, 네. 사실 그 누가 지시를 했는지 이건 진상 규명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제 보도 보니까 네. 뭐 대통령실의 네. 비서관인가 행정관인가 네. 연락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어제는. 대통령실에서 네, 네. 뭐 어떤 형태든지 외교부에 이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을 거고 네. 결국 이것의 최종 승인권자는 네. 결국은 장관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 최종적으로. 박진 장관의 책임도 크죠. 그는 뭐 당연히 있다 생각하고요. 또 박진 장관은 그때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맞아요. 현장 그러니까 옆에 그 있었어요, 진실을 바로. 네.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 네, 네. 이렇게 국민들의 눈가기를 흐리게 하는 그런 거짓의 향연에 참석했다는 그런 도의적 책임도 이거는 반드시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외교부가 당사자도 아닌데 대통령이 그걸 뭐 명예훼손이나 소송을 걸어야죠. 그렇죠, 본인이. 근데 외교부가 나서가지고 거기에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그런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도 네.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진상 규명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검찰이 이 오히려 그 네. 대통령실과 외교부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네. 피해자인 MBC 그런 또 방송 언론사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수사를 해왔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검찰이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정치 검찰의 행태를 보이고 윤석열 정권에 부역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이거는 언론 탄압이라는 언론 탄압이죠. 이런 거에 또 정치 검찰이 동원된 그렇죠. 그런 또 사례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서 네.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됐던 이런 공영 방송을 죽이려고 한 이 네. 언론 탄압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부 내에서도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에서 압박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교부 내에서 회의를 했대요. 관련자들이 이거 우리가 소송을 해도 되는 건지. 근데 대부분 소송하면 안 된다. 우리가 소송 주체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장관도 그렇게 어제 보도 내용이에요. 장관도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행정관인가 비서관이 내가 지금 정확히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제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행정관 강훈 한번 찾아와 주세요. PD님. 강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제 기억에. 이 사람이 전화를 해서 이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 외교부에서 해야지 왜 안 하냐? 이러면서 외교부에 결국 맡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이 지금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결국은 대통령실에 압력을 가해서 의무가 없는 일을 시킨 거잖아요. 네, 의원님. 명백한 직권남용이죠. 네, 네. 참나. 이게 저기네. 조선일보 출신 강훈 소송 소극적인 외교부에 질책을 했다. 이게 보도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훈이라는 사람이 당시 행정관이 비서관인지 그랬어요. 근데 저 사람이 이제 외교부 안 하려고 하니까 소극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질책을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참 저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저때 저 네. 보도를 보면서 네네. 느꼈던 기분은 네네. 그 안데르센 동화의 아, 벌거벗은 안데르센. 임금님. 예. 그러니까 임금은 벌거벗었는데 네네. 주위에 아첨하는 이 네네. 참모들이 멋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서 예. 마치 멋있는 옷을 입은 듯한 이런 걸로 이제 계속 아부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눈가기를 흐리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거랑 조금 차이나 있지만 이거는 네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잘못을 부인을 하고 네. 그리고 주위의 참모들이 거기에 부하내동하면서 부하내동하죠. 국민들의 눈가기를 속이려고 맞아요. 한 거죠. 그래서 그걸 그래서 MBC라는 공영 방송을 제물로 삼아서 언론 탄압을 하고 그 사실상 멀쩡한 이런 국민들과 언론들을
사실 이 거짓으로 덮으려고 했던 맞아요. 사상 초유의 희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사건에 저렇게 이제 지금 대통령실과 윤석열이 네. 경로와 대통령실 참모들 외교부가 네. 다 합작해서 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이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언론 탄압이라는 대통령의 그 문제, 윤석열의 문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음. 뭐 특검이나 어쨌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 사안이 네. 실체가 밝혀져야 된다. 밝혀져야 그렇게 된다.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겠죠. 지금 MBC나 이제 사실은 공영방송 탄압. 저희 특위에서 네. 네, 네, 이 네. 부분에 언론 탄압, 그러니까 MBC에 대한 언론 탄압, 네. 그다음에 YTN도 맞아요. YTN도 사실 문제가 이제 있죠. 그 통일교 측이 네. YTN을 인수하려고 했던 그런 이제 지금 흔적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인수 과정의 불법성도 네, 또 유진, 따져봐야 돼요. 네, 유진 기업이 네. 사실상 예. 방통위의 불법적인 그런 인허가 승인을 통해서 사실상 불법적으로 YTN을 인수한 게 아닌가 그런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네. 그 시도로 MBC는 탄압하고 네. YTN은 특혜를 주면서 그렇게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던 이 일련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사실상 이제 결국은 내란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의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아주 하고 있는데요. 특검의 수사 범위에 포함이 될지 네. 관련 사건으로 포함을 시킬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의원이 여기 말씀을 하셨네요. YTN 김병선 네, 네. 이사님 불법 매각 의혹 전모를 밝혀라. 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언론이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잘 안 돼. 여러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말씀을 언론 개혁, 검찰 개혁, 그다음에 네, 네. 그 지금 우리의 동지들에 대한 얘기 이런 거 많이 돌려놓는 하시잖아요. 네. 추석 최고위원이라 그러니까. 챙겨야 될 일들이 너무 많죠. 많습니다. 네. 네. 그 서울에 뭐 오세훈의 실책 이런 네, 것도 늘 구치소장도 얘기하시고 경질을 시켜야 경질시키고 되고. 거기 특위위원장으로 또 가셨잖아요. 네, 그날도. 네, 그래서 네.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개헌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개헌 얘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많이 몸이 10개라도 많이 그 몸이 10개라도 그런데 왜 안 알려지고 있는지가 약간 언론들이 보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의원님 말씀 이렇게 따가지고 많이